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학생들과 전쟁에 대한 책을 읽을 때 학생들이 많이 기대하는 건요, 무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학살 이야기 등등 전쟁하면 떠오르는 총성과 연기 그리고 죽음, 이런 과격한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전쟁 이야기 한다 그러면 총성과 폭탄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비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 등이 펼쳐지니까요. 하지만 총소리가 한 발도 들리지 않고 군홧발 소리가 한 발자국도 들리지 않지만 전쟁이 한 인간과 한 가족 그리고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얼마나 처참하게 그 존엄성을 파괴하고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책, 바로 안내의 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안내일기 정말 유명하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안내일기를 안 읽으신 분들은 있어도 안내일기라는 제목을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책 세상 출판사에서 나온 안내일기입니다. 누군가의 일기를 본다는 거 어떤 기분이세요? 살짝 뭔가 비밀을 훔쳐보고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일기도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기 문학 중에 하나가 난중일기죠. 저도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위대한 업적의 조선 삼도수군 통제사의 그 이미지가 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나약하고, 그러면서도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감동을 받았는데, 안내일기 또한 그렇죠. 안내일기에는요, 총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내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작은 공간 속에 온 가족이 같이 숨어 지내면서 보내는 약 2년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내가 사는 삶의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내가 써놓은 일기를 보면요, 가족과의 갈등, 사춘기 소녀의 고민, 그리고 신체적 성장에 따른 두려움과 설레임, 그리고 첫사랑의 시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비판, 미래에 대한 희망 또는 절망감이 정말 저널리스트 못지않게 이런 문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니, 안내는 정말 대단한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펼쳐나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안내일기 중에 이 책 세상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안내일기 하면 명성만큼이나 이 명성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여러 시도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안내일기는 가짜다, 안내가 쓰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안내가 썼다고 해도 작은 퍼센트만 안내가 쓴 일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누군가가 대피를 했다라는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안내일기에 대해서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라는 갈등이 요즘도 계속 펼쳐지고 있죠.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출간되지 않았던 5편에 빠진 일기가 채워진 가장 완벽한 완역본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자, 읽어드리면요, 1986년 오토 프랑크로부터 판권을 물려받은 네덜란드 국립전쟁기록연구소는 안내일기 비판 주석본을 출간한다. 이 주석본에는 판본 A와 판본 B를 비교해서 실었으며 그간 있었던 일기의 진위 논쟁, 그리고 프랑크 가족과 일기에 관련된 역사적인 정보도 함께 실려 있다. 1999년 안네 프랑크 재단의 전 대표이자 미국의 홀로코스트 교육재단 센터의 회장인 코르넬리스 스위크는 오토 프랑크가 일기를 출간하기 전 빼놓은 5페이지를 자신이 갖고 있느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이 안네 프랑크의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 아버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5편의 페이지를 뺐는데 이거를 스위크가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크의 주장에 의하면 1980년 오토 프랑크가 죽기 직전에 그것을 자신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 5페이지의 내용은 안내가 부모의 결혼에 대해 비판적으로 추측해서 써놓은 것과 아빠를 향한 애정의 갈구,
엄마에 대한 신랄한 표현 등이다. 어떤 면에서 저도 이해는 가요. 안네 프랑크가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그 순간의 감정을 글로 표현을 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안내의 일기 속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거고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스위크는 이 5페이지의 소유권자는 자신이므로 판권을 팔아서 미국의 재단을 설립할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으므로 갈등이 불거졌다. 네덜란드 국립전쟁기록연구소는 원본의 공식 저작권이 있는 자신들에게 원고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네덜란드의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스위크의 재단에 30만 달러를 기부할 뜻을 밝혔고 5페이지의 원고는 2001년 네덜란드로 돌아왔다. 그 후로 새로 출간되는 안내 일기에는 빠져있던 최종 5페이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게 되면요, 그 빠져있던 5페이지 1943년 10월 30일자와 1943년 6월 8일자의 뒷부분 긴 단락에 해당하는 그 5페이지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완성본입니다. 안내의 일기는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암담한 미래 속에서 좌절하고 그 좌절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용기, 희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내의 일기, 정말 세월이 흘러도 추천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작품입니다. 특히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만요, 삶에 있어서 뭔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누구라도 안내와 함께 한번 하루하루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특한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도 안내 일기를 참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이 읽어봤지만 솔직히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안내 일기 재밌어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아니, 재미있지 않아. 자신의 일기는 자신한테만 재미있을 수 있겠죠.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하루의 일과였고 자기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왜 안내 일기를 재미있다고 읽을까요? 타인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호기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가 이 일기를 써내려갔던 그 숨막히는 공간과 그 숨막히는 시대 상황이 일기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안내 일기를 읽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여러 읽기 방법 중에 날짜를 맞춰서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안내가 10월 23일 날 일기를 썼다면 여러분도 10월 23일 날 10월 23일자 일기부터 읽어나가세요. 빠르게 읽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자신의 일기를 써내려가듯이 안내와 함께 2년 2개월의 여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날짜를 살펴보시고요. 안내의 일기 오늘 날짜를 펴세요. 그리고 안내와 함께 안내의 하루를, 안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일기로 기록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안내와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